지난 10일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서 법원에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죠. 이게 결론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이런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9일에 법원에다가 낸 자필 탄원서가 어제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A4 용지 4장 분량이고요. 표현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공개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고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5선 조경태 의원과 함께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공개된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 먼저 이제 절대자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막아달라. 이제 이런 취지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그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최대한 정치력을 아마 최대한 방어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최대한 본인이 어떤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네. 신군부 발언 이런 거는 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어제 많이 나왔어요. 특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독재자 같다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신군부라는 말이나 독재자이라는 말이나 사실은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어쨌든 각자들이 그런 표현들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나 또 제3자들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거고요.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표현에 대해서? 신군부 표현? 내가 신군부가 아니면은 그게 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또 독재자가 아니면 또 그런 본인 당사자가 느끼기에 그런 부분이 좀 다소 과하다라고 판단되면은 그게 썩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표현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떤 문제 어찌 보면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가 갑론을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 보고 있고요. 어쨌든 좀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요즘에 우리 여당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다. 정말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를 조경태 의원 꾸준히 하고 계시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군부 발언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떤 추상적인 주관적인 비유에 불과하다면 더 파괴력이 큰 대목은 이 부분이었어요. 뭐냐?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 문제도 경찰 수사 문제도 잘 정리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 요런 부분이 지금 탄원서에 있어요.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증거를 가지고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 전 대표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은 당 윤리위도 주무를 수 있고 경찰 수사도 무마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 윤리위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독립성이 생명인 곳인데 여기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그럼 이건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조 의원님. 네, 그 부분 역시도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적시가 되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어떤 법원에 낸 그 탄원서의 또 주장이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처분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어떤 표현이고 노력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주장을 이제 이 탄원서에다 이 내용을 쓰면서 증거 자료를 제시한 건 아니니까 아직은 좀 믿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뉘앙스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주 예. 큰 그 파급 효과가 있겠죠. 엄청나죠. 예. 근데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 그런 주장을 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명이라든지 이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네. 따라서 이걸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전 대표의 그 주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법원에서 예. 아마 그 가처분 그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 이 과정에서 하나의 그 참고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탄원서의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증거 같은 걸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탄원서를 낸 네. 당사자한테 분이죠. 그렇게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상당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 물어보지 않겠냐 싶은데요. 그래요. 네. 확인 절차는 있을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동 통화 녹음 기능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전에 우리가 대선 때 알았잖아요. 뭐 지금도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제 네. 추정입니다만 녹취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좀 우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또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너무 이렇게 나가는 것은 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만약 녹취가 있고 그 녹음 속 인물이 탄원서 주장대로 최측근 인사라면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거 잘 들어보면 윤핵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까운 네. 사람이 누구고 녹취록까지 나온다면 만약 이 가정입니다. 조경태 의원님 그 다음은 이거 상당한 파괴력을 갖는 건 맞죠? 네,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유책을 만약에 편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상당히 좀 큰 그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당내 분위기가 굉장히 술렁였다고 들었는데 이 탄원서에 대한 당 의원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요. 예. 또 일부 의원들은 언론에도 나왔지만은 강하게 반발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 이제 다수의 의원들은 가능하면은 조금 더 좀 차분히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좋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차분히 좀 지켜보자.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대다수예요. 윤리위가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신고를 받았다고 하죠. 신고를 받은 상태에서 이 탄원서까지 나오니까 추가 징계 이야기도 좀 당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물론 그런 얘기들이 저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듣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이준석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또 전당대회가 곧 있으면은 또 새로운 대표가 또 뽑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가 징계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접근 방식은 아니다. 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실까요?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세요? 추가 징계를 할 경우에?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징계하고 또 완전히 좀 이렇게 도려낸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우리 당의 어떤 여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인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경기도 수원의 새 모녀 사건, 비극적인 사건도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근데 여당으로서 지금 이런 어떤 지역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그것이 여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여당의 모습이 조금 더 국민들께 그동안에 선거 때 약속했던 그런
공약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지켜내고 또 국민들의 어떤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더 치유하려는 그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게 좀 나서서 정치적으로 뭔가 뭐라고 해야 돼? 해결, 포용 이럴 네.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아니면 그거 다리는 불살라졌습니까? 선 넘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사실 대통령이 이 당내 문제를 가지고 예.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당내의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입장이나 또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 문제도. 네네 저는 이 부분을 예. 가능하면은 당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의 구성원들이 이것을 예. 어떻게 잘 이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슈를 좀 돌려보죠.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여야 충돌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 뭐 관저공사 수주 특혜 의혹 이런 것들 집중 공세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실시해야 하고 또 국정조사도 국회에서 따로 실시해야 한다. 두 가지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법안도 발의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형적인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쟁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연 이런 정쟁의 어떤 목소리가 예. 이런 흠집내기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의 저는 자충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항상 보면은 못 믿겠다, 특검하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왜 필요하고 검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검찰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검을 지금 일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중심으로 예.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철험회 의원들이 뭐 지금 중심적으로 발의했죠.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저는 당론으로까지는 저는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세요. 네. 이제 특검 법안 발의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검찰 경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따로 특별 검사가 조사하는 게 맞다. 신뢰를 잃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럼 신뢰를 잃었다면 본인들이 경찰, 검찰을 해체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역대 우리 정치권에서 예. 보면은 상당히 정치 공세를 할 때 검찰을 못 믿겠다, 경찰을 못 믿겠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사실 경찰이나 검찰은 죄지은 나쁜 놈들을 지금 때려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대해서 항상 쓰는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는 좀 시대착오적인 어떤 생각들이고 저는 검찰 경찰이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저는 자기의 본연의 일을 충실히 잘 해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현님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제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받고 왔죠. 김혜경 씨는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의원이 SNS에 입장을 밝혔어요. 잠깐 좀 보죠. 잠깐 보면은 좀 긴 내용인데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 지시하거나 부당 사용 알면서 용인한 것도 없다. 그런 적이 없는데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하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께도 감사드린다. 이런 내용들 쭉 적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장 표명. 네, 사과한다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건 만약에 죄가 있다면 죄가 지어진 것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에서 이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압수수색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법인카드 문제로 해가지고 그 관련되는 그 참고인이 어떤 조사받던 분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사롭게 넘기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법은 만인에게 뭐 평등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은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아내에게 사과를 한 부분은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세요? 그거는 아내한테 사과하는데 왜 페이스북에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사과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예, 뭐 그 부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오늘 현안들 확인해 보죠. 조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